2026 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독서 인문예술 1강입니다. 인문예술 1강 영상 업그레이드 합니다. 봅시다. 이거 뭐 쉽지 않았죠? 그죠? 이거 좀 어려웠습니다. 그 지문도 조금 어렵고,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웠죠. 문제가 그죠? 근데 문제가 좋아요. 문제가 좋습니다. 추론하면은 답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 뭐 1번 같은 경우에 내용 일치, 이건 뭐 내용 일치가 쉽고, 2번이 좀 추론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이것도 뭐 내용 일치 수준으로 풀리긴 하는데, 문제 이제 3번 이런 게 어렵죠. 요거 이제 그 적용 추론 문제에서 추론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부분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4번도 이제 추론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문제가 괜찮아요. 추론을 해서 이제 나옵니다. 답이 뭐 이상하지 않고 괜찮다. 봅시다. 이게 뭐 제대로 된 그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하는 거는 이제 분석 채널에 올릴 거고, 지금 이거는 그냥 좀 간단하게 쭉 읽어보고 복습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 영상은. 봅시다.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좀 뭔 얘기인지 잘 봅시다. 그 현대 인식론, 지금 상황에서 보통 지금 시대의 인식론이란 게 뭐냐면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자율적인 거야. 그죠? 각자 다 생각하고 있고, 각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지. 예. 그런 인간들이 어떤 보편적 이성, 일반적인 뭐 이성이라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논리적 이성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지. 사람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맞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제 전제한다. 그죠?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 이거에서 이제 기반한 분석 철학,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분석 철학이 여기서 나온 게 이제 분석 철학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 현대 인식론이 먼저지. 그죠? 현대 인식론에서 분석 철학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기반했다 그랬으니까. 분석 철학은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고, 그러니까 철학의 어떤 대상, 그게 있으면 그게 이제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다. 이제 그 맞다 틀리다, 맞다 아니다라는 거를 확정할 수 있는 어떤 명제로 보고, 철학적 모든 대상들을 그죠 고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대상들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거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그죠? 인간의 막 머릿속에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언어의 의미 분석. 그 머릿속으로 이제 우리는 한국어로 막 생각하겠지. 뭐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머릿속에서 막 생각할 거고. 그런 어떤 의미 분석을 통해서, 그런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해명한다. 그러니까 언어 머릿속에서 이제 떠올리는 어떤 그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그죠? 어떤 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어떤 그 철학적 대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언어로 설명하잖아요. 응?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설명할 거고, 뭐 독일 사람은 독일어로 설명할 거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설명하겠지. 그죠? 그 이제 그렇게 하는 어떤 그 분석 철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철학은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응. 그 이런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자유주의 해석 철학자, 자유주의 해석학자는 로티, 지금 쭉 이제 로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언어 게임론.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그 언어 이런 좀 많이 들어봤죠. 이 사람은 언어를 굉장히 조금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죠? 철학과 언어를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비트겐슈타인 많이 들어봤죠. 하여튼 비트겐슈타인의 또 언어 게임론과 그다음에 콰인의 전체론. 콰인의 전체론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이거? 2016년도 11월 17일 날 치는 수능에 콰인 나오죠. 뭐 중심부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고 총체주의. 그러니까 지식은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 전체론. 그죠? 전체가 있다. 그러니까 중심부가 있고 이제 주변부가 있는 거는 맞는데, 어쨌든 전체가 전부 다 그 전체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는 게 콰인이죠. 그죠? 총체주의. 근데 그에 반대 개념인 어떤 그 포퍼, 논리 실증주의자 포퍼, 이 사람들은 지식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경험이 필요 없는 거, 그다음 경험이 필요한 거. 경험이 필요 없는 게 뭐 수학 같은 거죠. 이거 뭐 1조, 1경 뭐 이렇게 쭉쭉쭉 엄청나게 큰 숫자를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세지 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런 어떤 경험이 필요 없는 어떤 수학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 명제라 칭하고,
경험이 꼭 필요한 어떤 지식, 그러니까 뭐 과학 실험 같은 거 그죠? 눈으로 보고 실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그 종합 명제라 해가지고 지식을 두 부류로 나눴어. 이렇게 나눈 게 그 포포고, 그죠? 콰이는 아니다. 지식은 한 덩어리다. 물론 뭐 중심부도 있지만 중심부도 있고 이제 그 주변부도 있지만 어쨌든 한 덩어리다. 그러니까 서로 다 상호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콰인의 전체론이잖아요. 이게 수능에 나왔었죠. 콰인, 포퍼, 그죠?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어떤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두 개를 바탕으로 이제 로티는 이게 틀렸다. 분석 철학이랑 현대 인식론이 틀렸다. 그게 반대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바탕으로 이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기존 철학은 이런 게 뭐 현대 인식론이라든지 아니면 분석 철학. 그러니까 얘들은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참과 거짓을 이제 왜 참인지 왜 거짓인지를 언어를 이용해서 해명해 준다.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게 이제 이게 어떤 참과 거짓이 딱 명확히 구분되고, 그죠? 확정할 수 있고 그런 건데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게 참이냐, 왜 거짓이냐, 이거를 이제 언어로 주로 설명하는 게 현대 인식론이고 분석 철학인데 로티는 그거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이제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쁘겠네, 이거 옳고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실용적이네, 아이 실용적이지 않다, 이래 보는 거지. 그래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철학적 대상을 가지고, 그죠? 그래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주의죠. 그러니까 이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의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그 현대 인식론과 분석 철학은 절대주의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지, 그죠? 아 이렇게 하면 착한 행동, 이렇게 하면 나쁜 행동 하는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다? 그건 나쁜 행동.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았다? 그건 괜찮네. 이래 보는 거.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고 보는 거고, 로티는 그거 아니다. 실용적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면 실용적이네.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나쁜 사람의 돈을 훔쳐가지고 착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거 뭐 지금 이제 그 현대 인식론이나 분석 철학 하는 사람들은 그거 나쁜 행동이야라고 했겠지, 그죠? 근데 로티 같은 경우에는 상대주의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야, 그 나쁜 사람한테 돈을 뺏어 가지고, 응? 좋은 사람, 그 착한 사람, 그 가난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거 아주 그냥 실용적이네. 응? 이래 보는 거지. 그죠? 그게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를 따를 건가, 절대주의냐 아니면 상대주의냐 그 개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직접적으로 절대주의, 상대주의에 대한 상대주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여기 있네. 도덕적 상대주의 뒤쪽에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 그 개념으로 봅시다. 그럼 이해가 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대 인식론과 이제 분석 철학은 절대주의 개념이고 어떤 뭐 기준이 있죠, 그죠? 이 행동은 나쁜 짓이다, 이 행동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로티는 이렇게 나쁜 행동이다, 착한 행동이다 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하면 실용적이겠네.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야 그렇게 하면 실용적이네. 예? 그 밤에 길거리에 이제 그 신호등이 다 이제 빨간불이 있는데 차도 안 다니고 보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 그죠? 그러면은 길 건너가지고 빨리 추운 날씨에 딱 집에 빨리 가서 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신호를 지켜야지라고 서 있는 게 좋습니까? 그 절대주의 개념에서는 안 되지, 그러면, 그죠? 신호를 지켜야 되지. 예. 근데 상대주의 개념에서는 여기 이제 실용적이니까 빨리 뭐 불법이지만 길 건너가지고 빨리 가서 쉬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죠? 봅시다. 이제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티에 대해서 쭉쭉쭉 얘기를 합니다. 봅시다. 결국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는 로티에 대한 얘기겠죠. 봅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언어 게임의 규칙. 그러니까 뭐 어떤 언어의 의미라는 게 이제 언어 게임의 규칙이라는 게 언어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어의 국어 문법, 영어는 영어 문법, 그죠? 일본은 일본 문법이 있겠지. 예. 그런 규칙에 따라서, 그죠? 우리 뭐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 그죠? 한글의 게임 규칙이죠. 그죠? 한글의 규칙. 그런 규칙들에 의해서 이제 언어 의미가 만들어지고, 그죠? 진다. 그런 어떤 언어 게임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철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한 사람이다. 그죠? 그에 따르면
수학이나 자연 과학의 기본 개념인 계명처럼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 기존에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언어로 만들어진 언어로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어떤 뭐 그런 지식 모든 지식들도 전부 다 언어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다. 언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죠? 언어가 제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그게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언어로 그냥 만든 거다. 뭐 그렇잖아요. 지금 글이랑 영화, 뭐 이게 뭐 영화 아니면 동영상 이런 거 봐도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죠. 내 눈앞에. 예?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뭐 그 컴퓨터에 뭐 그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 어떤 그 정보이거나 지금 눈앞에 그 쓰여진 어떤 그 종이 쪼가리에 적힌 글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이 언어 그죠? 이 언어 덩어리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언어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언어로 만들어진 구축된 것일 뿐이고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꼭 실제하는 게 아니다. 이래 보는 거지.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이거 언어 덩어리잖아. 이 종이 쪼가리도 그죠? 그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제 언어다. 언어로 만들어진 거다.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 비트겐슈타인은 그냥 언어에 그냥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그죠? 언어에 미쳐 있어요. 이 모든 것도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 사람의 어떤 말, 그죠? 그걸로 만들어져 있다.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물건 것이다. 한편 콰이는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콰이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전체론, 그러니까 총체주의.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도 전부 다 한 덩어리다. 서로 상호간에 다 의존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전체론, 전체. 그죠? 콰이는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상호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했다. 그러니까 서로 이놈 지식과 이놈 지식이 이제 막 이렇게 연관되어 가지고 서로 이제 좀 얘가 이제 옳은지 아닌지 그걸 이제 좀 이제 지원해주고 서포트를 해준다. 그죠? 그러면 이 지식이 정당성 있네. 근데 또 이 지식도 마찬가지. 이 지식이 막 이렇게 막 서포트 해줘가지고 이 지식이 정당성이 있네. 이렇게 이제 해준다는 거지. 서로 의존되어 있다. 그죠?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연관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 한 덩어리로 되어 있다. 이 반대 개념이 이제 포포죠. 포포. 콰인과 반대되는 개념. 이건 이제 그 분석 명제와 그 어떤 뭐 종합 명제로 나뉜다. 분석 명제는 뭐냐? 이거 이제 수능에 나왔었죠. 수능 기출에서 이거 포포 등의 뭐 지식을 지금 그 콰인 같은 경우는 지식이 그 주변부 지식이 있고 뭐 중심부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한 덩어리라고 보는 건데 포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아니다. 지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그죠? 이거 꼭 경험이 필요 없는 것, 수학 같은 거 그죠? 그다음에 경험이 꼭 필요한 거고 과학 이런 게 이제 나뉜다. 지식이 나뉜다. 이래 본 거지. 하여튼 뭐 그건 이제 그 2016년도 수능 얘기였고 일단 콰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론 그죠? 주장했다. 총체주의 그죠? 지식 총체주의. 이게 뭔 얘기냐? 쭉 얘기를 하네요. 그죠? 콰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이 이제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 물체의 가속도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실험 장치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질량, 시간 등의 이제 물리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전제한다. 그죠? 그 뭐가 확 가가지고 뭐 이 물체가 이동하는 속도, 그다음 뭐 시간 다 재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제 다 그 어떤 재는 어떤 그 장치들이 정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전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실험 장치의 이제 물리적 특성에 관한 다른 물리적 법칙들에 의해서 보장이 되며, 그렇죠? 속도 측정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시간 측정하는 이 모든 것들, 그런 장치들도 전부 다 물리 법칙들로 만들어진 장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리 법칙들이 이 이제 그 측정을 하는 장치를 만들고 이 측정 장치로 어떤 그 가속도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결국 뭔 얘기냐? 다른 물리 법칙으로 이 가속도 법칙을 설명하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물리 법칙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이제 물리 법칙이 필요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계라든지 아니면 속도 측정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그럼 야, 그 기계 다시 또 잠깐만요. 예, 계속 봅시다. 어디까지 봤죠? 그죠? 또 다른 어떤 실험 장치와
물리 법칙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뭐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를 또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 물리 법칙이 필요하고 또 그 법칙을 설명하려면 또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순환 구조가 생긴다. 그죠? 이런 순환 구조 속에서 결국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 법칙은 그 정당성을 이제 스스로가 보증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뭐야? 계속 이제 순환 구조가 돌고 이제 스스로 좀 보증해야 돼. 그죠? 정당성을 혼자 못하고 혼자 못하고 전부 다 연관되어 있다. 그죠? 연관되어 있다.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인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다. 그죠? 상호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나 법칙들이 상호 의존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이제 진리성이 개별 명제가 이제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 어떤 진리성이 상대화가 된다. 상대화. 그러니까 절대적이지가 않고 상대적이라는 거지. 그죠? 상대화됨으로 이론의 궁극적인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지식은 절대적인 거야. 그럼 증명해봐. 뭐 다른 어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법칙이 필요하고 또 그 법칙을 또 증명해야 되고 또 그걸 또 서포트해주는 또 다른 법칙이 필요하고 그걸 또 다시 증명해야 되고 계속 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뭐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이제 상대화돼 버린다. 모든 진리성이 그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어떤 지식이라는 게 없어진다.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 이제 상대화된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론적 토대라는 게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여기 아주 단단한 아주 그냥 뭐 절대적인 어떤 이 지식에서 쭉쭉쭉 뻗어 나오는 어떤 뭐 연역론적인 어떤 그런 그죠 연역적인 방식, 연역 논증 그런 방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만들어진 이 단단한 어떤 그 구조, 진리 구조 이게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잖아. 그죠? 그걸 또 증명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계속 되니까 절대적인 게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가 관통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계속 이제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에서 절대적인 게 없다.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비트겐슈타인이나 뭐 화인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절대적인 게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다 이 모든 세상들은 언어로 만들어져 있다. 우리 그냥 말로 만들어진 거고 콰이는 절대적인 게 없다. 전부 다 상대적인 거고 이 모든 지식들도 그죠? 그냥 뭐 주변부 지식이 있고 중심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는데 그것들이 주변부로 이렇게 갔다가 뭐 다시 또 뭉치고 다시 주변부로 빠졌다가 다시 또 중심부로 올라오고 뭐 이런 식의 자꾸 변화하는 절대적이지 않고 계속 변화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이라는 게 없다. 전부 다 이제 상대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래서 봅시다. 3문단. 이제 로티가 나옵니다. 로티는 이 비트겐슈타인과 이제 콰인 이 두 개를 짬뽕시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언어 게임론과 그다음에 콰인의 전체론을 이제 결합해가지고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이 된다. 이건 뭐 지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이네요, 그죠? 모든 명제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어떤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이 있는 거야. 그 규칙 내에서 언어가 이제 그 어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죠? 이 여기에 속한 어떤 명제들,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규칙이 있다, 맥락 속에 어떤 규칙이 있다. 거기에서 규정되면 그 맥락을 벗어나게 되면 의미를 잃어버린다. 그죠? 그 현대 인식론은 이제 반대 개념인 거지.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다.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자연을 딱 비춰주고, 그죠?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어떤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근거, 어떤 절대적인 것들, 절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확실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거의 존재를 믿는 거지. 그죠? 현대 인식론은. 그러나 로티는 이런 개념은 거울 개념은 부족한다. 부정한다. 부정. 이거보다 그런 거 없다. 막 인간의 마음을 막 자연이 반영을 하고 막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막 인간의 마음을 알거나 아니면 자연을 연구하게 되면 어떤 진리에 다가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죠? 이런 어떤 거울 개념, 그게 막 거울 뭐 이렇게 막 인간의 마음이 자연에 나타나고 거울처럼 나타나고 그런 개념이 부정한다. 그런 거 없다. 그죠?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
그러니까 현대인식론은 어떤 절대주의적 어떤 뭐 하나 어떤 지식에서 쭉쭉쭉 뻗어 나오는 그런 어떤 지식 형태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다. 절대적인 게 없다.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로티는. 그죠? 예, 그는 진리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고정된 게 아니라 어떤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뭐 변하지 않는 어떤 절대적인 것 거기서부터 쭉쭉 발전해 나온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합의를 본 거다. 진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라는 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규정이 안 되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천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인간이 알 수 있는 지식은 뭐 우주에 한 몇 프로 되겠습니까? 한 1%도 될까?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죠? 그것도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인간이 몰라. 인간이 모른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하자.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거죠. 이렇게 약속하자. 예? 그러니까 뭐 전자가 있고, 뭐 전자가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생겼다고 가정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자가 핵 주변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뭐 전자라는 게 빛이라는 것도 뭐 파동성을 또 띠기도 하고 입자성도 띠기도 한다.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죠.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명제는 절대적 토대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뭐 명제라는 것, 어떤 지식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토대 아주 그냥 절대 불변하는 우주의 원칙, 그죠? 그런 어떤 토대에서 만들어지는 그게 아니라 현상에 대한 어떤 설명력과 예측력을 하는 어떤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자도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파동인지 입자인지 그거 몰라. 근데 실용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야 그 파동성과 입자성 둘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설명하기도 좋고 예측하기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죠? 몰라서 그런 거지. 빛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언어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제 사회적 합의를 본 거지. 그죠? 이해되죠? 이는 철학을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규칙에, 그러니까 뭐, 규칙에, 틀 안에 있는, 그죠? 어떤 틀 안에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게임이다. 철학도 그렇다라고 보는 거지. 보고 이제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어떤 해석학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거지. 그 빛이 왜 파동이지? 왜 파동으로 보는 거지? 아니면 왜 입자로 보는 거지? 실험해 보니까 입자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 입자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파동인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지. 해석을 하는 거지. 해석학적 접근. 우리가 진리를 모르니까 빛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해석학적 접근을 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티가.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 절대주의적 어떤 개념이 아니라 상대주의적 개념이다. 해석을 한다.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니까 그 진리라고 만들어 놓는 이 모든 것들도 전부 다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거다. 그냥 그게 맞다고 치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뒤집힐 수가 있는 거지. 틀릴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우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니면 뭐 우주 법칙,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게 되면, 그거 아니었네라고 할 수, 우리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이 아니었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지식들, 명제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상대주의적으로 보고 해석학적으로 접근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죠? 왜 그런지 해석할 뿐 그게 뭔지는 몰라. 그죠? 빛이 뭔지는 모르는데 해석학적으로 접근하니까 파동성도 띄고 파동성도 가지고 입자성도 가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학적으로 접근하게 된다. 그죠? 로티는 해석학적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체론적 특성이라는 게 콰인이 말한 전체론이 뭐였습니까? 이 모든 지식들이 절대적인 게 없고 상대적이고 그죠?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한다. 그게 이제 그 전체론이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특징들 때문에 해석학이 실용적이다라고 보는 거지. 다시 어떤 지식들이 있고 명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게 없어. 언제든 어떤 그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뒤집혀버리는 경우도 생기고 막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뭐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그 지식들이 어떤 거는 뒤로 빠지기도 하고 다시 또 올라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거 상대적이나 상대적이다.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어떤 전체론적 서로 의존적이고 그죠? 모든 것들이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진리를 어떻게 찾을 건가?
절대적인 게 없으면 진리를 어떻게 찾을 건가? 해석을 하는 얘기잖아. 해석을. 왜 그런가? 그죠? 빛이 뭔지는, 빛이 뭘까? 그게 이제 진리인데, 그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파동성과, 그 다음에 입자성, 이 두 가지를 해석을 하는 거지. 그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해석해봐. 그러면은, 이러이러하니까, 뭐, 파동성을 띠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거 해석해봐. 그러니까 뭐, 입자성을 띠네? 입자성을 가지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해석하기 실용적이다. 그 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지식의 이런 특징 때문에, 지식의 이런 특징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진리를 확실히 아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뭐 이럴 것이다. 물리 법칙들도 이럴 것이다. 인간 머리로 생각하는 게 그것뿐이잖아요. 그죠? 그것뿐이니까 그게 언제든 뒤집어질 수도 있는 지식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그 어떻게 뭐 그 완전한 진리를 모르니까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죠? 이해되고.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담론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어떤 절대적인 게 없잖아요. 하나가 딱 완전한 게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상대주의적인 거고, 전부 다 너도 맞을 수도 있네, 너도 맞을 수가 있네, 너도 맞을 수가 있네, 인정할 수밖에 없지. 그죠? 서로 다른 형태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이제 해석하였고, 이제 그거 이제 이건 이제 그 가지고 있는 그 뭐 어떤 연관된 사람들, 그가 연관된 사람들 주체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가지고, 그죠? 이 담론들의 간의 어떤 연관성을 파악해 나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 빛이 뭔지를 몰라. 진리가 뭔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그 파동성도 띄고 입자성도 띄게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입자성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둘 다 얘기를 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연관성을 파악해 나가는 거. 계속 연구해 나가는 상황이다. 그죠?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A를 해석하려면 B가 필요하고, 또 B를 또 해석할 B가 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려 그러니까 또 C가 필요하고, 계속 이제 순환 구조. 이 순환 구조를 이제 그냥 해석적으로 본다는 얘기지. 맞냐 틀리냐 끝까지 진리를 찾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해석해버린다. 왜?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하기 위해 이제 실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이제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죠?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들. 그러니까 해석학이 이제 그 분석 철학이 뭡니까? 분석 철학. 분석 철학은 현대 인식론에서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 인식론은과 이제 분석 철학은 절대적인 게 있다. 절대적인 게 있다라고 보는 거지. 뭔가 절대적인 게 있다. 절대 안 바뀌는 게 뭐가 있다. 그죠? 그래 보는 건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의 생각은, 분석 철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야, 이거 틀렸네, 이거. 절대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거에 반하는 내용들은 틀렸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이라고 배제시켜 버렸겠지. 그죠? 야, 이게 말도 안 돼. 절대적인 게 있는데 그거에 반하는 것들은 그 비합리적이야. 그죠? 그래서 배제했던 담론들 을 전체론의 틀 안에서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이제 같이 다 넣는 거지. 틀 안에 다 넣는 겁니다. 그죠? 전체론의 틀 안에 다 넣습니다. 복원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담론들 간에 이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담론들 간에 이제 또 막 대화가 되는 거지. 그래갖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중심부 지식이 있고 주변부 지식이 있겠지만, 그죠? 지금은 중심부 지식이 맞다고 보고 주변부 지식이 조금 이제 좀 설득력이 약하다, 라고 보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져 가지고 어떤 과학이 더 발전해 가지고 이거 틀렸네. 그러니까 주변부 지식에 있던 것들이 이게 다시 중심부로 오고, 중심부에 있던 지식이 주변부로 밀려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계속 담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와 계속 싸우는 거지. 그죠? 맞다 틀리네, 맞네 틀리네, 이런 현상 나왔잖아, 내 말이 맞네, 이런 현상이 나왔잖아, 내 말이 맞네,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 거지. 그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로티에 의하면 정의,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 어떤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절대적으로 뭐가 된 게 아니고 전부 우연적인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에 따라 합의가 달라졌겠지. 그죠?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의, 자유, 평등, 우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일어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저런 사건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남한에는 어떤 자유주의가 있고 북한은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저런 사건이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된 거잖아요, 그죠? 막 그 뭐 왕정 비슷하게 그죠? 한 명 이 계속 이제 세습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 이제 만들어진 거지. 필연적으로 그래 된 게 아니고 그거죠. 남한 한국이 대한민국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는 필연적이었다? 아니죠. 우연한 사건들로 인해서 지금 그렇게 나눠진 거잖아요, 그죠? 그 자유평등 뭐 어떤 같은 어떤 자유주의 개념, 자유주의 사회의 규범들은 다양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우연적으로 형성된 거지. 우연히 어떤 우연한 사건들 때문에 지금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규범들을 절대적인 토대로 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규범들 요 안에 있는 규범들이란 게 절대 이제 절대적이지가 않다. 절대적이지가 않다. 그죠? 모든 게 이거는 무조건 맞아.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절대적인 토대 이런 게 없다. 그것들이 이제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되겠지. 예?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니까 그거 뭐 때문에 일어났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고 단정 지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그 왜 그래 된 거야? 해석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빛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물질인지 모르니까 해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이 파동성도 띄고 입자성도 띄더라. 해석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제 추적해 보는 거지. 이런 과정으로 이 파동성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과정으로 입자성이 맞는 것 같아. 그죠? 추적한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그죠?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리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진리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죠? 또한 철학은 합리성이라는 단일 어떤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에 합리성이라는 단일 기준. 그러니까 뭐 단일, 절대적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철학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합리성이라는 단일한 기준을 고수하는 대신에 다양한 담론들의 이제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간다. 그 물론 발전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는 거지. 대화를 해가지고 뭐 결정하게 되면 다 발전하는 거나 그것도 아니죠, 그죠? 어쨌든 간에 뭐 진보적이라고 했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지. 퇴보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뭐 북한 같은 경우에 뭐 쟤들이 뭐 이게 뭐 대화를 안 했겠어요? 다 대화를 하고 뭐 물론 숙청도 하고 그랬겠지만 어쨌든 나라 꼬라지가 저 꼬라지인 거는 이 상황은 어쨌든 간에 대화를 했을 거 아니야, 저 사람들도. 그죠? 하긴 저 사람들도 뭐 절대적인 게 있지. 그죠? 김일성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 좀 다른 얘기니까 놔두고 어쨌든 뭐 이런 어떤 대화를 통해서 이제 뭐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예. 또한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의미 있는 주체. 그러니까 어떤 놈은 야 너는 안 맞으니까 배제시켜. 이 사람은 그냥 사형시켜 죽여버려. 숙청시켜. 북한처럼 그죠? 말이 안 맞고 우리 지시에 안 따라? 넌 죽어. 이렇게 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제 다 끌어들여 가지고 대화에 참여시킨다. 그죠? 대화를 해가지고 서로 의미 있는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저 사람 얘기도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해되고. 그러니까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뭐 절대적인 게 뭐가 없고 전부 다 이제 같은 어떤 그 레벨을 가지고 있는 레벨이라기보다는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말이 맞네. 모든 지식들이 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좀 맞는 것 같아라고 하면 중심부 지식이 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주변부 지식으로 밀려나고 그죠? 그러다가 어떤 뭐 사건이 일어나고 아니면 기술이 개발됐다 그러면은 중심부에 있는 지식이 밀려나고 주변부에 있는 지식이 올라오는 거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된다. 상대주의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절대주의라면 이건 무조건 안 바뀌는 거 딱 하나가 있을 거고 그죠? 그럼 그거는 이제 절대로 뭐 여기서 뻗어 나온 거겠지. 여기 지식에 반하는 것들은 다 안 맞는 거니까 다 배제시켜 버리고 그죠? 여기에서 딸려 나온 지식들을 맞다고 보는 거지. 그죠? 그게 이제 절대주의다. 마지막 문단 봅시다.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그러니까 뭐 실용적 가치를 중시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빛이 뭔지를 몰라. 빛이 실제로 파동인지 입자인지 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석학적으로 이제 요렇게 해석하는 게 실용적으로 맞다. 빛이 파동성을 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음 지식으로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자. 아니면 빛이 입자한 게 맞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자.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또 실용적이고 이렇게 했을 때 실용적이니까 그런 걸 이제 중시 여기는 거죠. 그죠? 왜 이렇게 하느냐? 뭐 빛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문제는 이거죠. 도덕 상대주의가 상대주의라는 게 도덕적 상대주의라 그래가지고 나쁜 짓을 했어. 만약에 어떤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돈을 뺏었어. 그 사람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나눠줬어. 그 사람은 돈을 뺏는 행위는 나쁜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돈을 뺏어가지고 착한 일을 했으니까 그 착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라는 거지. 절대적 도덕적 절대주의는 뭡니까? 남의 돈을 뺏어서는 안 되지. 그죠? 나쁜 사람이라도, 좀 못된 사람이라도, 남의 돈을 뺏으면 안 돼. 또 다른 예를 들면은, 뭐, 밤에, 그죠? 아무도 없는 어떤 신호등이 있는 어떤 그 횡단보도를 아무 차도 안 다니고, 뭐, 주변에 건너는 사람도 없고, 그냥 신호를 안 지키고 건널까? 말까? 그죠? 건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도덕적 절대주의죠. 그죠? 신호를 지켜야지. 근데 도덕적 상대주의는 아니고 뭐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빨간불 그냥 건너버리면 되지. 응? 그게 이득이지. 그게 이제 실용적이지.라고 보는 게 이제 도덕적 상대주의죠. 그죠? 그게 실용적이잖아.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좋은 의도를 위해서 나쁜 짓을 하게 될 수 있죠. 이되면 나 저 나쁜 놈 저건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죠? 뭐 살인이 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죽였어. 이래 되면 안 되지. 세상이. 그죠? 하여튼 그런 어떤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죠?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 사회의 이제 다원주의 성격과 부합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뭐 절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이 절대주의에 따르지 않는 사람 다 숙청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총살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는 다원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말도 맞고 이 사람도 말도 들어주고 대화를 하고 뭐 이런 생각들, 그죠? 이게 부합하며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그렇지? 이러한 철학은 세계화 시대에 이제 그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이론으로 소위 이제 의의가 있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막 아이고 뭐 저 나라는 그냥 막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들은 좀 당겨주고 이거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좀 이제 상대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모두 이제 주체로 그죠? 인정해주고 승인해준다. 요게 이제 그 상대주의적 관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절대주의가 맞냐 상대주의가 맞냐 섞여 있는 게 맞죠. 섞여서 판단해야지. 그죠? 섞어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다 뭐 상대주의로 하자. 무조건 다 절대주의로 하자. 틀린 겁니다.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예. 현대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런 어떤 복잡한 다원주의 성격을 가지니까 지킬 건 지키고 좀 풀어줄 건 풀어주고 그죠? 그걸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협상을 하고 그죠? 합의를 보는 게 맞는 거지. 절대주의를 해야 된다. 상대주의를 해야 된다. 아니죠, 그죠? 네, 여기까지 보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지금 한 38분이죠. 그러니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 채널 올리겠습니다. 본 채널에 올리고 이 정도만 보고 아니면 그 여기다가 문제풀이만 따로 올리든지. 네, 여기까지 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니다.